내면 불쌍해서 봐준다고. 근데 아예 안 내면 이거는 아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거의 약간 협박성으로 오고 거의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전화할 수 있는 시간대는 9시부터 3시까지는 풀로 왔다고. 자, 우리 이제 회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시죠. 자녀때면서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너무 뽑아야 될 게 많아가지고 서울이랑 또 지방이랑 또 차이가 있는 게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야간을 하고 이제 오면은 그때 이제 일들을 시작하시잖아요, 사무실에서는. 아, 그렇죠. 그러면은 막 이제 자고 있을 때 막 연락 와 있으면은 일어나서 이제 그거 하고 막 뽑고 보내고 막 메일 쓰고 이러니까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아, 그리고 청주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온갖 걸 다 달라 그래. 뭐 예를 들면 서울은 일단 10개 달라 하고 좀 보고 한 3개 더 주세요 이러는데 청주는 시작할 때 한 30개 달라 그래. 거의 진짜 A4용지 약간 한 묶음 그만치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전국 법원이 사실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판사 개개인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하기 힘들기도 하겠지. 같은 사건이라도 여기서는 뭐 누가 이기고 여기서 또 누가 이기고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마다 다르듯이 판사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청주랑 대전이 이 사전에 관련 그 서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힘들 거야, 처음에. 그러면 우리 보정은 한두 번 정도 나오고 2번 딱 나왔잖아. 보정한 것 중에 좀 까다로웠던 거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나는 거 있어. 이거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어요? 처음에 이제 직장 옮긴 것 때문에 이제 월급 줄어드는 왜 줄었냐? 랑 3달이 있다가 제가 급여가 오르는 좀 시스템이었는데 어떻게 또 거기서 운 좋게 걸리니까 이제 꾸준하게 3달 동안 월급이 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이 월급이 맞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원래는 좀 올랐던 거야? 안 걸렸어 그거? 근데 제가 시작되고 나서 이미 번에 올라버린 거라서 좀 차이가 있었어도 엄청나게 많이 큰 차이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계속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이제 이 급여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정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내가 기억하는 게 사장님 확인서 받아와라, 명함 내라, 구체적으로 네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 하는지 적어라, 책상 사진 찍어와라 이런 거 다 봤거든. 네, 저도 했어요. 아 그런 거 다 했어? 그리고 제가 아웃소싱을 끼고 들어가서 왜 일하는 회사 이름하고 여기 월급 대표 회사 다르냐? 이름이 다르냐 이래서 여기는 뭐 아웃소싱이고 아웃소싱에서 또 엑셀로 또 파일을 보내주시는 게 되게 많았어요. 급여에서 이제 뭐 몇 시간 했고 야간은 며칠 했고 이런 게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사진도 이제 공장 사진 찍어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어쨌든 뭐 이래저래 해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우리가 돈 준 거는 그거는 생각보다 별일 없이 넘어간 것 같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36개월 정도 이제 갚게 된 거죠, 그죠? 네. 이거 갚으면서 뭐가 문제 있었던 거 없었어요? 어땠어요? 갚아나가는 게? 저는 이 100만 원도 되게 많이 줄었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줄었지. 이자도 안 내고 반밖에 안 갚았는데. 되게 여유가 생겨서 좋았는데 이제 예기치 못하게 뭐 병원 가서 병원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일을 좀 못 나가게 될 상황도 있었어가지고 여기서 급여가 더 줄면은 뭐 월세 내고 남을 돈이 없겠다 싶어갖고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는 게 맞나 막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 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원래는 24년도 9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 6, 7개월 늦게 된 거거든? 그 사이에는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면접 신청이 늦어진 거예요? 유튜브 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3회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제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회사 관두고 바로 일을 하긴 했는데 이제 급여 변동도 있고 이러니까 여유 있게 내야지 해서 2회 밀리고 3회 밀리고 이러다가 아 매번 막 이렇게 딱 요 금액을 내진 않고 야금야금만 밀리고 이랬어? 80만 원 넣을 때 있고 70만 원 넣을 때 있고 근데 그게 막 몇 번씩 되니까 이제 그렇죠, 많이 늘어나요. 네, 맞아. 한 3회 넘어갈 때도 아 뭐 다음 달에 이만큼 내면 되겠네 했는데 이제 또 무슨 일 생기면 돈 나가고 이러니까 또 직접적으로 연락이 바로 오진 않잖아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이만큼만 내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되게 늘어난 거죠. 괜찮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을 뭐라고 왔어요? 연락이? 처음에는 이제 사무실 통해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실장님이 카톡으로 이제 파일 하나 보내주셨는데 빨리 열어보세요 이래갖고 봤는데 이제 폐지 예정 통지서? 되게 무섭게 와요. 폐지 예정 통지서 이러고 그 느낌이 어땠어? 문자를 보냈는데 폐지는 안 한다고. 아 폐지는 안 될 거라고? 폐지는 안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 즉시 항고하면은 되니까 급여 들어오는 거 해서 잘 챙겨서 일단은 조금씩 내고 계셔라 이래가지고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이제 회생위원분이 직접 전화가 왔을 때가 12월인가 그랬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좀 잘해서 좀 잘 끝내보라고 반성문 비슷하게 보내는 거 이제 보내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되게 장문으로 써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에서도 30만 원, 50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네. 나도 맨날 그 얘기하거든. 계속 내면 불쌍해서 봐준다고. 계속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아예 안 내면 이거는 나쁜 X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는 5개월, 5.2개월 밀렸을 때가 거의 한 30개월 좀 변제하고잖아, 그지? 네, 맞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 면책 신청서를 지난주에 냈어요, 그죠? 네. 면책이 좀 되고 왔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건데. 그럼 우리가 어차피 조건부인가는 아니었고 만약에 조건부인가를 하더라도 급여가 엄청나게 바뀐 게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었고 회생 대출도 받고 회생 대출은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 안 받을 걸 이 생각하고 있으면 뭐 어때? 최악에 쓰였다고 생각. 그지? 어쨌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빠그라지지 않았는데 고생했을 거 아니야. 그건 안 밀렸어요, 한 번도. 네, 그것도 한 번도 안. 아, 그건 안 밀렸어? 네. 그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 하여튼 최악이 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어때요? 나름 좀 일찍 시작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간이 거의 한 3, 4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동안 돈을 너무 못 모으고 맨날 통장 잔고가 이제 계속 0인 상태로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제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면책되면 사실은 앞으로 번도 다 내 거잖아. 뭐 아직도 우리 회생 대출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거 하면 이제 금방 감다 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면책 신청을 해야 될 어떤 그 시점에서 느낀 어떤 그 심경의 변화 같은 게 있어요?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거는 없고. 아니 회생 대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 회생 대출은 진짜 제가 꾸준히 원금하고 이자를 내고 있어서 그게 막 크게 부담은 안 되고 지금 이제 급여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제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제 돈을 모은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돈을 못 모으고 왜냐면 이제 33이면 그잖아요. 이제 장가들이 좀 있으면 가야 되고 하는데 돈 모아놓은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겠네. 나는 뭐 정확하게 선생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나한테 문자 엄청 보냈다면서 답변이 금방 오던가요? 하루 안에는 거의 무조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을 엄청 안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지금 끝날 때까지 해서 문자 어떻게 보냈는지 나한테? 다 몇 개나 보냈어 솔직히 얘기해.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저 50개 넘었던 와 거. 진상이네 진상. 내가 막 짜증 안 냈어요? 짜증은 한 번도 안 내시죠. 아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왜 그렇게 변호사를 괴롭히는 거야? 여기 사무실 입장에서도 좀 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건 접수를 하면은. 네. 근데 이제 그 사이도 이제 이게 된 건가 싶어서 이제 맨날 물어보고 돈 뭐 모아놔야 되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런 거 그냥 사소한 거 다 물어본 거 같아요. 어쨌든 면책 끝날 때까지는 면책 기록 삭제되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해줬잖아. 신청서 넣고 법원에서 이제 면책 심사하고 이 한국 신용정보원을 보내고 한국 신용정보에서는 그거 받은 다음에 몰아가지고 연체 정보를 삭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이 뭐 어떤 카드를 만든다거나 돈을 빌릴 때 신용조회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연체 기록은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면 한국 신용정보원 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통지를 해가지고 그게 한 달 정도 걸려요. 신청서 넣은 이후로 한 달 정도 마지막 때까지. 근데 요즘 좀 늦어진다고 해서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 유튜브에. 하여튼 고생하셨고 뭐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4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그죠? 그 가게 어딘지 알아나? 가면 뭐 해줘요? 일단 계산은 안 받지 않아요. 아니 뭐 야 내가 2배로 계산하면 2배로 계산하지 맛있는 걸 해줘야지. 근데 얼마 전에 인천에서 먹어봤거든. 인천에서 맛있던데 괜찮아. 짜장면집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회생을 한 3년 정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끼는 어떤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개인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왕 진행하시고 하실 생각 있으면은 공명으로 오셔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하는 이제 와중에도 괜히 좀 너무 따라불침 부려서 저처럼 좀 추가로 또 생기고 이런 일은 좀 막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회생 진행 중에도 우리가 막 올려놓은 영상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고 얼른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또 장사하셔야 되니까 그죠? 네. 고생하셨습니다.